학점관리 노하우, 학업 수능 탈출기, 마지막 합격수기를 끝으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수업 시간 5분, 10분 일찍 가서 맨 앞에 자리를 앉으려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교수님한테 되게 좋게 보였고, 그런 과정에서 저는 인정을 받고 싶다는 욕구가 생겼어요. 사실 노하우를 할 거는 정말 그냥 당연한 것들이에요. 다 아시다시피 수업 시간 좀 더 일찍 가서 맨 앞에 자리를 앉고, 항상 교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고개 끄덕이는 제스처, 눈 마주치고 뭔가를 열심히 적는 척, 정말 당연하고 기본적인 것들이고, 시험 준비를 하는데 무슨 촉복 아니면 집게 과외처럼 뭐가 있다? 저는 그런 걸 한 번도 못 느꼈어요. 그냥 되게 맨땅에 헤딩하는 것처럼 전공 시험이 있으면 그냥 전공책을 다 외우려고 그랬어요. 제가 그냥 제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했을 때 그냥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남는 시간을 되게 많이 활용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LMS를 쓰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LMS를 되게 수시로 확인을 했어요. 언제 과제가 언제까지고, 그러면 내가 이 과제를 언제까지 해서 얼만큼 미리미리 해놔야 좀 여유가 있겠다. 그럼 그 시간 미리 한 시간들을 활용해서 내가 다른 것들을 또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LMS를 수시로 확인하면서 모르는 게 있으면 교수님한테 직접 여쭤보거나, 혹은 또 교수님이랑 가까운 친구들한테 물어보거나 하는 방법들을 활용했고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국가직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학교생활 열심히 했다는 이유로 특혜를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엄청난 특혜예요, 제가 봤을 때. 헌법 이제 대충 시험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헌법 시험은 법조문, 판례 문제로 이루어져 있어요. 피셋으로는 언어 논리, 자료 해석, 상황 판단이 있는데, 언어 논리는 저희 수능 보면은 비문학 유형 있잖아요. 비문학 유형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논리 퀴즈는 예를 들어서 A가 B를 했다, B가 C를 했다, C가 D를 했다. 그러면 A는 결국엔 D는 무엇을 했는가? 약간 이런 식의 논리 퀴즈거든요. 자료 해석은 흔히 표나 그래프를 보고 그걸 이제 해석을 해서 계산을 하는 과목이거든요. 예를 들면 인구 증가율, 감소율에 관한 문제를 이제 그럼 그 표를 주고 그 표에 대한 맞는 설명을 고르거나 혹은 맞지 않는 설명을 고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재밌어요. 이것도 걱정이 문제인데, 걱정이 있으면 거기서 이제 걱정에 따라서 그게 옳은지 옳지 않은지는 거기 자체의 내용을 고르는 문제고. 그러니까 계속 문제를 풀다 보면 느끼시겠지만, 이 문제를 딱 보고 이거 풀 수 있겠다. 그럼 바로 들어가서 푸는 거예요. 근데 이거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이러면 일단은 넘기셔야 돼요. 오래 걸릴 것 같은 데는 일단 넘기시고, 계산이 복잡할 것 같거나 아니면 이거는 출제자가 의도적으로 풀지 마 라고 내는 문제야. 그냥 넘기시면 돼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하라는 게, 이제 법조문이랑 수리 퀴즈, 논리 퀴즈가 있는데, 법조문은 정답률이 제일 높아요. 그래서 법조문을 먼저 푸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수리 퀴즈에서도 풀 수 있는 문제와 풀 수 없는 문제가 분명히 있거든요. 보통 앞에 쪽에 있는 번호가 이제 수리 퀴즈는 풀기 좀 쉽고 뒤로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그런 부분에서 선택과 집중, 내가 풀 수 있는 것을 잘 판단해서 먼저 푸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전에 질문 받은 것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 질문이 주 평균 공부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저는 주 평균 공부 시간 따지진 않았는데, 그래도 처음에 공부할 때는 순공 10시간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 시간 하루에 체크하지도 않았고, 그냥 내가 주어진 시간에만 정말 집중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어차피 저 시험은 특성상 그 시간에 진짜 내 집중을 쏟아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엉덩이를 오래 붙이는 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공부를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는 법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 주변 친구들은 대학도 서울로 가서 자기들끼리 서울에서 많이 만나기도 하는데, 저는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열등감이라고 좀 하긴 그렇고, 그래도 나도 좀 떳떳하게 잘 돼야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부모님한테 부끄러운 자식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 부모님 둘째 뭐해? 아 이번에 시험 합격했대. 이 기쁜 모습을 항상 상상하면서 공부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도 그렇고. 그래서 올해 시험 볼 땐 사실 떨어지면 뭐하지라는 생각도 있었고, 근데 나중에는 어차피 붙을 거고, 그리고 나 지금까지 열심히 했는데 또 다른 거 열심히 해도 늦지 않았고, 그런 부분을 계속 저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 했던 것 같아요. 효율적으로 시간을 보내는 방법. 효율적으로 시간을 보내는 방법은 규칙적으로 사는 거죠. 그냥 좀 단호하게 말씀드리면, 규칙적으로 내가 정해진 틀 안에 살면 그 시간은 효율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오늘 끝내야 될 게 있는, 끝내야 할 것들을 생각을 하면 그 시간 안에만 하면, 집중해서 하면 끝낼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게 가장 효율적으로 그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씀을 드리자면, 하루 이틀 하기 싫어 쉬는 거 좀 오히려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오히려 쉬는 것들을 좀 효율적으로 보내시면 좋겠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좀 휴식을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쉬시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의 경우는 보통 운동하고 술을 마셨고, 네,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시간을 보내는 방법을 본인이 이제 생각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 공부 시간은 공부할 때 규칙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 기숙사생활을 하면서 자격증 공부 방법. 이제 제가 앞서 말씀을 못 드렸던 게 있는데, 이게 학점 말고도 어학 성적 조건이 있고 한국사 2급 이상을 따야 돼요. 저는 사실 이 부분들을 어떻게 준비했다기보다는, 이제 취업을 하려면 나중 생각을 하면 미리미리 꼭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토익 점수든, 그러니까 어학 성적이든 한국사는 다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저는 아까 그 아침마다 도서관을 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이제 한국사 공부를 하거나 혹은 영어 공부를 하거나, 그리고 저 학교 다닐 때는 토익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토익 프로그램에서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고, 방학 때를 정말 활용을 잘했던 것 같아요. 방학 때는 애들 볼 때 전 도서관에 있어요. 남들이 보면 재미없게 대학생활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갔어요. 스스로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서. 나 도서관에서 갓생 산다, 그냥 이런 느낌으로 도서관에 가면 뭐라도 조금이라도 하게 돼 있어요. 중간에 친구가 불러서 나가도 그래 오늘 이거 했으니까. 그래서 방학 때 노는 것도 좋지만 아르바이트도 좋지만 결국 쪼개서 쓸 수 있는 시간들이거든요. 영어 단어를 외운다든지, 아니면 내가 이번 방학 때 토익을 할 거야, 그럼 하셔야 돼요. 나 괜찮아, 다음 방학 있고 학기 중 열심히 하면 돼. 결국 안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학 때는 내가 이번에는 뭘 할지 좀 이제 계획을 미리 설정하고 방학 시간에 잘 활용하는 거고, 저는 그렇게 이제 어학이나 자격증 공부를 했고, 그래서 사실 지역인재 준비 생각이 없었는데 그냥 나한테 조건이 되니까 정말 좋은 특혜니까 안 되면 말고 시작했던 것 같아요. 혹시나 지금 당장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이 아니면 그냥 꾸준히 관리를 해서 조건이 되시면 하시고, 그거 외에는 그 지역인재 말고 다른 것들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리고 교회 활동이라든지 조금 내가 나중에 그래도 써먹을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잘 찾아서 시간을 투자하시는 것도 좀 좋습니다.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내가 열심히 해서 그냥 조건이 되니까 한 거지, 이것만 보고 공부를 하는 건, 저는 그거는 만약에 떨어진다면 리스크가 좀 많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참고하셔서 시험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같이 합격한 다른 학교 사람들 보면 저처럼 제 시험 보는 사람은 좀 드물어요. 그 나이가 대부분 어리기도 하고, 그래서 보통 하는 사람들은 1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2년을 한 거고. 근데 그 1년이 피셋만 공부하는 것보단 피셋을 위한 습관 바꾸기나 어떤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그 외적인 부분들에 좀 더 시간을 투자하시고, 문제풀이는 어차피 기출문제는 한정돼 있단 말이에요.
지표들이 이제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외적인 것들에 좀 시간을 투자하시는 거 좋습니다. 아무튼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거창하게 말씀드렸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